오늘 뭐 첫 시간은 뭐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초적인 내용들이라. 자, 거기 그 22페이지 보면 이제 회계상의 거래라고 돼 있는데, 그 뭐 화재, 도난, 분실, 파손, 감가, 대손, 자,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 여러분들 재무 상태가 아까 뭐였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게 뭐하고 무슨 항목이 있어요? 여기 안에 뭐하고 무슨 항목이 있어요? 수익과 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죠. 비용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게 회계상의 거래다. 우리 회계학은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죠. 주문, 계약. 일반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이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사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화재라든지,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화재,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네?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화재, 또 감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뭔가 가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것을 감가, 뭐 이런 것도, 도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계사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가볍게 보세요, 이거. 자, 기본 문제 보세요. 화재로 창고 건물이 소실되다. 이건 뭐 회계사의 거래이고요. 신제품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뭔가 액션 취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뭐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상품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거는 우리가 붕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금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이거는 이제 액션을 취해죠. 결혼식의 축의금, 이것도 돈 나가는 거니까 감가상각비 다 계산해야 된다. 자, 23페이지 보면, 자, 현금 거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 현금 거래. 자,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붕괴를 하는데, 차변, 계정 과목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주고, 이렇게 1,000원 들어왔다. 자, 대변에 이거 이자 받은 거다. 이자, 수록이 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돈이 차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거기 현금 거래 중에서 입금 거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차변에, 대변에 이렇게 돈이 나가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붕괴예요.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계정 과목과 금액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돈이 나가죠. 그 나가는데 계정 과목은 현금이고 1,000원이 나갔다. 결과죠. 왜 나갔냐? 그 원인, 뭐 때문에 나갔냐? 알고 봤더니 이자 비용이래요. 이자 비용 때문에 나갔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1,000원이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요. 측정은 금액이 1,000원이고요. 계정가만 현금 1,000원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있죠. 자, 이건 출금 거래, 이건 입금 거래,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고, 자, 대체 거래는 만약에 이렇게 차변, 대변이다라고 하면, 자, 매출 채권이다. 우리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외상으로 파는 거죠. 매출 채권. 자, 10억이다.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상품을 팔아서 그렇대요. 상품, 매출, 이렇게. 10억. 자산의 증가, 매출 채권이라는 채권이 증가해서. 왜? 원인이 뭐예요? 상품을 팔아서. 그 수익이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붕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현금이 안 나오는 이런 붕괴를 우리는 대체거래라고 해요. 대체거래.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교환거래, 수익 비용이 안 나타나는 거. 여기 보면은 이게 수익이 나오죠. 수익이 나오는 것은 손익거래. 이거 수익 비용 나오는 것은 손익거래예요. 그런데 이제 손익이 안 나오는 것은 이제 교환거래. 자, 그리고 혼합거래는 이제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거라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뒤에 가서 붕괴. 24페이지 붕괴 보면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가지고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붕괴라고 하고, 뭐 주요부 보조부가 있다 참조하시고, 전표가 있어요. 입금 전표는
그 적색으로. 식무에서 이거 전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우리 입금 전표. 자, 현금이 생략되어 있는 전표, 출금 전표 있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자, 26페이지 가서 전기가 있어요. 자, 전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전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자, 왜냐면 이제 객관식 풀기에 전기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이 계산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자, 전기. 자, 붕괴를, 거기 이 예를 보면은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차변에. 자, 우리 붕괴할 때 상품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죠. 이렇게. 자산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됐는데 이거를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뭘 사가지고 왔어요? 뭘 사가지고 왔어요? 상품을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상품 50만 원이에요. 자, 이제 측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이렇게 써주는 거다. 자, 붕괴 원리. 자, 그런데 외상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의 증가. 그게 이제 계정 과목을 저 써주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사가지고 왔다. 50만 원 갚아야죠. 이렇게 해준다. 네? 붕괴 원리를 좀 단계별로 나눠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해야죠. 상품 50만 원, 외상 매입금 50만 원. 3분법에 따르면 이제 매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자, 그러면 이거를 붕괴가 됐으면 이걸 어디다가 옮겨 적으라고 그랬어요?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야 돼요. 그 흐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데 자, 지금 총계정. 여기 계정 과목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총계정 원장에 상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차변이고 이게 대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차변이고 대변이다. 이렇게. 자, 전기하는 방법은 상품이 차변에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차변에 50만 원을 적어주고요. 이거 적어줘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주는 걸 보고 전기라고 한다. 이게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이게 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50만 원 적어주고 그 여기다가 외상 매입금이 지금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으면은 어디 걸 적어줘요? 반대편 거. 상품을 적어주는 거. 이게 뭐다? 전기다 이거예요. 에? 근데 이거는 기계적이죠? 지금 사실은 컴퓨터가 다 해줘요. 에? 근데 총계정원장은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에? 컴퓨터가 출력해 주는 걸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증가해요. 50만 원. 근데 이 총계정원장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자, 50만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외상으로 사가지고 왔구나. 총계정원장 보면 어떻게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즉 말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이 적요의 역할을 한다. 에? 자, 이거 봐보세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50만 원 증가했죠? 왜 증가했어요? 상품 사가지고 오냐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회사 가서 총계정원장 보는데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에? 이렇게. 자, 이렇게 옮겨 적는 걸 보고 우리는 전기라고 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산 1년 12달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붕괴한 거를 여기 총계정원에 옮겨 적는 거. 그게 1년 동안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에 가서 결산을 해요. 근데 결산은 왜 해요? 결산은 그 한 해 동안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거기. 그게 결산이에요. 그게 결산인데 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결산 및 수정 분계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정들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결산의 과정이에요. 자, 거기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좀 볼 줄 알자. 왜냐면 이제 13년도에 기출된 문제에 이 시산표가 주어지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뭐 시산표를 볼 줄 모르면 뭐 풀질 못하죠 이게. 그 뭐 가볍게 보면은 자산은 항상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증가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팔게 되면 이게 매출원가 한번 해볼게요. 팔려 나갔어요. 이게 매출원가 30만 원이다. 이렇게 이 계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기돼 있는 걸 거꾸로 요거는 반대편 계정이니까 이게 상품이 이렇게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이렇게 외상 매입금 50만 원이다. 지금 요 계정에 있는 거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매출원가는 지금 차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이에요? 이거는 차변 계정이지. 정기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편 계정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대변에 적혔지만 상대편 계정, 차변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매출원가 뭐예요? 매출원가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상품 30만 원. 요게 지금 이렇게 전기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50만 원의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30만 원어치 팔았다 이거 팔았다. 네? 그러면 자산은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죠.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어떻게 해요? 감소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창고에 얼마 남아있어야 돼요? 이 상품 계정 보면 우리 창고에 얼마가 지금 재고로 남아있어야 돼요? 20만 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 거기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자 이거 사실 이거 저 원리에서 다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합계예요. 자 여기가 잔액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합계. 자 여기가 잔액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자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자 합계 여기 차변의 합계예요. 얼마에?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변의 합계가 얼마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에서 30을 빼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20만 원 남아있다. 합계 잔액 상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되세요? 이 상품만 가지고. 네? 자 상품이라는 계정에서 제가 지금 여기 5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1년 12달 수십만 건이 될 수 있죠. 회사에서 이거 수십만 건 사가지고 온 게 다 어디 적혀요? 이 상품 계정에 다 차별이 적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팔려나간 건 다 어디 적혀요? 대변에 적히잖아요 이게. 저는 한 건 한 건이었지만 이게 수십만 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십만 건을 여기다가 합계금액, 여기다 합계금액, 그리고 잔액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분계장에는 수십만 건이 분계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산을 통해 가지고 그 많던 수십만 건을 딱 하나 금액으로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약 정리해 나가고 있죠.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정보 이용자인데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어딜 들여다봐야 돼요? 총계정원장 들여다봐야죠. 네? 이렇게? 즉 말해서 이거는 요약표고 그것에 자세한 것은 총계정원장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으려면 분계장 가야죠.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세운계산서, 계산서 이런 거래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즉 말해서 우리 회계는 기업의 거래들을 점점 어떻게 하는 거다? 요약 정리하는 학문이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급을 했더라. 이거 만약에 35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뜻이 뭐예요? 이건 부채죠. 부채는 어디서 증가해요? 대변에서 증가하잖아요 이게. 부채가 50만 원 있는데 얼마를 감수하려면 갚아야 되는 게 감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를 갚았어요? 35만 원. 그럼 얼마 남았어요? 15만 원 아직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합계잔액산표에 자 외상 매입금인데 1년 12달 50만 원의 부채가 있는데 얼마를 갚았어요?
35만 원을 갚았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합계.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 얼마 남았어요? 5만 원 남았죠. 맞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차대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총 80이요. 여기도 뭐 80이요. 항상 차대변이 같은 붕괴를 여기다 옮겨 적은 거죠. 맞아요? 차대변이 같은 붕괴를 이 총계정원시도 옮겨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수십만 건을 또 요약을 해서 합계장시한테 또 옮겨 적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금액이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어차피 차대변에 같은 거 가지고 총계정원시도 옮겨 적은 거고 그걸 또 합계 금액을 또 여기다 옮겨 적은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요 최종 합계 금액은 같아야 된다. 요 잔액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합계는 또 합계대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붕괴가 몇 개 좀 빠져서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돼 있는 거고,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합계잔액 3표. 자,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죠. 거기 양식 보면은. 부채는 어디가 잔액이 남아요? 대변에. 자본은 또 어디가 잔액이 남아요? 대변에. 수익은? 대변에. 그리고 비용은 차변에. 그래서 거기 합계가 3억 4,500, 우리 대변의 합계도 3억 4,500, 그리고 잔액도 1억 2천, 1억 2천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 그 정도 합계잔액선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자 그 뭐 뒤에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도록 하고요. 29페이지 가서 이제 결산 수정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각 계정의 마감이라고 해서 거기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T 계정, 이 총계정 원장에 나오는 모든 계정들의 모습을 좀 알으셔야 돼요. 자 뭐냐면 자산은 여기가 기초고요. 차변이 기초고 이 자산은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가 감소해서 자, 기말이 된다. 이렇게. 자, 요 양식을 좀 알아두시라, 이거. 요 양식을 좀 알아두시라.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기초 재고가 만약에 1,000원이에요. 단기에 매입한 것이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팔려나간 거, 매출원가가 만약에 9,000원이면 자 기말은 얼마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이 상품이 기초재고가 1,000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월 1일 날 창고에 있던 게 1,000원이고 기중에 새로 창고에 집어넣은 게 얼마? 10,000원. 그리고 팔려나간 게 얼마? 9,000원. 그럼 기말이 얼마 남아 있어야 돼요? 2,000원이죠. 근데 이거를 T계정 방식으로 머릿속에 좀 그려보자. 기초가 얼마야? 1,000원이죠. 단기에 이 상품은 증가하는 게 매입하는 거죠. 왜 10,000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총 얼마야? 11,000원이죠. 근데 팔려나간 게 얼마예요? 9,000원이죠. 그럼 기말에 얼마 남아있어야 돼? 2,000원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가 주어지면 막 식으로 쓰든 뭐 하든 이렇게 방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도식화하자. 네? 그림으로 늘어나는 거 감소한다. 네? 왜냐하면 일관되게 이걸로 숙달하게 되면 이 원가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네? 이게 그래서 좀 이 푸는 이 방법도 여러 가지 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에서 시간 내에 푸는 거예요. 네? 내가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 방법 쓸까 저 방법 쓸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된 방법으로 해야 빨리빨리 푼단 말이에요. 이게. 여하튼 자, 이 T계정 양식을 좀 알아두시라. 자, 그리고 부채예요. 자, 부채와 자본은 이거는 어디에서 증가해요? 차변에서 증가해요? 대변에서 증가해요? 대변에서 증가하잖아요. 이게. 저번 연도에 넘어오고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것 좀 알자. 네? 이것 좀.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기초에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 이렇게. 자,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단기 외상 매출이 있어요. 외상 매출이 있다. 외상 매출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15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근데 단기에 회수한 게 있어요. 단기에 회수한 것이 채권 회수가 만약에 8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 대손된 게 있어요. 대손된 게 있다. 자, 이 대손된 게 2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기말의 매출 채권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초 매출 채권이 10,000원이에요. 단기에 새로 외상 매출한 것이 15만 원이에요. 근데 회수하고 대손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말이 얼마냐? 근데 이걸 막 식으로 쓰고 그러면 이제 또 시간 가죠. 어떻게든 풀 거야, 아마. 네? 풀 건데. 자, 이 티계 좀 봐보세요. 자, 기초. 이거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은 이쪽에. 기초가 얼마? 10,000원이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증가한 것은 외상 매출이죠. 이거 지금 단기 외상으로 매출한 것이 얼마? 15만 원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네? 근데 회수하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죠. 대손되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잖아요, 이게. 감소 요소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회수한 게 얼마예요? 8만 원이죠. 대손된 게 얼마예요? 2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기말에 남아있는 채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만 원 아니에요? 6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좀 통일된 그 풀이 방법으로 좀 가자 이거예요. 네? 막 식 써서 어쩔 때 식 쓰고 어쩔 때 뭐 계산기도 하고 막 이러다 실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좀 정해놔라 이거죠. 이거는 원가 쪽까지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어? 반드시 좀 알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비용이죠. 자, 비용은 어디서 발생해요? 차변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차변에서 발생 이렇게. 자, 그리고 수익은 어디서 발생해요? 대변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대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익계정으로 마감하지요. 이렇게 마감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손익계정으로 마감을 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손익계정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손익계정.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비용의 이쪽 대변의 손익계정은 원래 어디 계정이다? 우리 전기할 때 반대편 계정이라 했잖아요. 이게 차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있던 게 올라가면 이제 차변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비용이 적히는 거예요. 네? 비용.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수익 계정에 원래 이 차변에 있는 손익 요 계정은 원래 어디 계정이다? 반대편 계정에서 가져온 거 대변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손익 계정 이쪽에 수익이 적히는 거죠. 이렇게. 네? 자, 보세요. 1년 12달 수익과 비용이라고 해서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위험자산 처분, 이익 이런 여러 가지 계정 과목으로 이 수익 계정이 있고 비용도 여러 가지 계정 과목으로 비용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산을 하게 되면 무슨 계정으로 다 집합돼요? 손익 계정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정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그 차이가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이게. 그 단기 순이익은 무슨 계정 과목으로 간다? 이익잉여금.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요 계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디 계정이다? 자본 계정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없어져 버렸죠. 손익계로 다 몰아버렸으니까 이게.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 좀 알자. 자산은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 부채 자본은 이 대변의 기초, 차변의 기말, 그리고 증가 감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네? 요것 좀 알자. 요것 좀 알자. 자, 뭐 그 정도만 좀 살펴보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우리 재무상태표. 우리가 이제 기초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좀 확대시키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확대시켜서 자, 자산은 이제 가급적이면 여기 유동자산이다라고 하는 거. 당좌자산이다. 재고자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자, 이것은 투자. 그 다음에 유형. 무형.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 자, 이제 자산을 이제 좀 요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한 문제 내지 세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비율 분석이에요. 비율 분석. 유동 비율이 뭐다. 당자 비율이 뭐다. 근데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뭐 비율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채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좀 알자. 네? 우리 IFRS는 이렇게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저 당자자산, 재고자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그 비율 뭐 이런 거 구하려면. 자, 그리고 자본금 이렇게 돼 있고 자본, 잉여금, 요거는 이제 일반 기업 표기준처럼 그렇게 좀 분류를 해볼게요. 자본 조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데 재무상태표를 기초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네? 근데 좀 확대해서 요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네 이게. 네? 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이게. 안 하면 나중에 조금 이 진도가 더 나가고 나면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해줘야 돼 이거. 네? 해주라는 것은 양식을 좀 알자.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죠? IS. 자, 아까 우리 수익에서 못 뺀다 그랬어요? 비용 뺀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당기 순이익이다. 아까 이제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한국주택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포괄 손익계산서. 자, 그래서 그 밑에 기타 포괄 손익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총 포괄 손익이다. 지금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손익계산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만약에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총 포괄 손익은 15억이다. 이렇게. 자, 총 포괄 손익이라는 용어를 좀 알자.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어요. 기초 자본이 있고 기말 자본이 있는데 총 포괄 손익 그거 물어보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총 포괄 손익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자, 봐보세요. 여기 당기 순이익은 주로 실현된 손익을 말한다. 당기 순이익은. 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은 주로 미실현된 손익을 말한다. 미실현된 손익을 말한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뭘 말하냐면, 자, 장사에서 5억을 벌어들였어요? 근데 내가 회사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기말에 갔더니 시세를 따져보니까 그게 110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건물을 팔은 거 아니죠. 팔은 거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의 가치가 얼마가 뛰었어요. 10억이 뛰었죠. 그 실제로 장사에서 벌어들인 게 아닌 것은 어디다가 뭐라 그래? 기타 포괄 손익에다가. 네? 근데 실제로는 실현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억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재평가 모형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재평가 모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기말에 가서 공정가치가 올라가면 그것만큼 인식을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진짜 그 회사의 재무상태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팔지 않았지만. 근데 그거를 막 단기 순이익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팔아서 생긴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밑에 기타 포괄손익 한번 더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 기말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익잉여금이 만약에 50억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게 기초고 이게 기중이고 이게 기말인데 다른 거 다 빼고 자,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기중에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10억. 근데 기초에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가 있어요? 제로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누적액이고 얘는 기중의 변동분이고 그래서 제로에다가 10억 더하면 이 기말의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요거 이익잉여금에다가 더해지더라. 그러면 50억에다가 5억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 얼마? 5억 되는 거지.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의 관계. 손익계산서에 이 실현된 손익의 최종 결과치가 단기 순이익인데 얘는 어디에 더해진다? 이익잉여금에 더해서 누계가 된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에 뭐가 변동분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이 변동분이다. 그래서 여기 더해져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말에 남는다 이거예요. 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간의 관계. 손익계산서의 최종 결과치 두 개가 있더라. 얘는 장사에서 벌어들인 실현된 손익이고 얘는 뭐예요? 미실현된 손익이에요. 그 두 가지 손익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단기 손익하고 기타 포괄 손익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총포괄 손익이라고 한다. 네? 총포괄 손익. 그럼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50억인데 여기가 얼마예요? 65억이죠. 그러면 저기 50억에서 65억 얼마가 변동했어요? 15억이 변동했죠. 그 15억은 자세한 걸 어디 들여다보면 나와요? 손익계산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네? 15억이 증가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사에서 실현된 5억이 있고 미실현된 10억이 있더라. 네? 그래서 총 포괄손익이 15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기초자본이 있어요. 이렇게. 자, 기초자본이 10억이 있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 순이익이 5억이다. 자, 그 다음에 유상 증자 해서 만약에 2억이다. 자, 현금 배당이다라고 해서 자, 이것이 이제 이 3억 원이고 이렇게. 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20억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거 한번. 기타 포괄 손익. 다른 거는 변동이 없다 이거야. 그거 얼마야 이거 답이?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자산부채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제 요것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거 얼마 나와야 돼? 얼마가 답이다? 얼마? 6억이 답이죠? 6억. 더하고 빼고 더해서 20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용어 총포괄 손익이라는 것이 얘하고 더하면 총포괄 손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것이 5억이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야? 6억이에요.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실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기중에 장사에서 이렇게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무상태표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좀 보세요. 손익계산서의 최종 결과치, 당기순이익하고 거기다 미실현된 기타 포괄손익까지 합쳐서 총포괄손익인데 이게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누적이 되는지 좀 봐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그거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31페이지 그 양식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식. 자, 과거에 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기초자본에다가 유상증감자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순손익 플러스 마이너스, 금전배다, 이런 거. 자, 넘어가시고. 자, 그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한번. 3번 문제. 32페이지. 자, 10월 14일에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0월 14일, 요 외상매입금, 우리 그 T계정인데, 10월 14일은 요거 분계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14일자 분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차변의 외상매입금이고요. 대변의 뭐예요? 요 현금 계정의 대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대변이 현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T계정에 옮겨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거래예요? 부채가 감소돼 있고 자산이 감소돼 있잖아요, 이게.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어떤 거래를 분개한 거야? 외상매입금을 현금 지급하다. 맞아? 이렇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죠. 요런 기초적인 연습이 일단 돼 있어야 돼, 이게. 네?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5번 봐보세요. 5번. 다음 거래 결합관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불이웃돕기 성금.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그래요. 개정 과목이. 네? 기부금. 기부금은 비용이에요. 비용은 차변에 적혀요? 대변에 적혀요? 비용은 차변에 적히잖아요, 이게. 그럼 거기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현금 100만 원을 방송국에 줬으니까 자산에 뭐예요? 감소.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다. 거기 5번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수익의 발생이 차변에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8번 한번 봐보세요. 8번. 자, 8번에 나오는 식들을 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시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거 없다면 기초자본에다가 뭘 더하면 기말자본이 돼요? 당기순이익. 일단 뭐 다른 거 없다 가정하면 맞죠? 요거는. 자, 매출원가에다가 매출총이익을 더하면 당기순 매출액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있고 그 원가가 매출 원가고 그 차이 나는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자, 3번 보세요.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 플러스 총 수익이다. 이게 맞아? 자, 이게 맞아? 자, 우리 이 기말 자산이 있어요? 그럼 기말 부채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기말 자본이 나오죠? 기말 자본이 나온다. 이렇게. 자, 거기 기말 자산이 있고 거기 기말 부채를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넘기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는 거죠? 그리고 총 비용을 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총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기말 자산 플러스 기말 부채는 요 기말 자본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기초 자본에다가 플러스 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이렇게 해줘야죠. 이거 봐보세요.
요 기초 자본에다가 얘가 지금 뭐예요? 단기 뭐예요? 순이익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 기말 자본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기초 자본이 돼야지. 기초 자본. 에? 근데 요거는 사실은 여타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함정 문제예요. 에? 요게. 그래서 이 올바르게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식을 쓰면 자, 이걸 보고 우리 기말 자산에다가 총 비용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부채죠. 플러스 거기다가 기초 자본에다가 플러스 총 수익이다. 자, 이게 원래 거기 책에는 얘가 기초가 아니고 뭘로 돼 있어요? 기말로 돼 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있으면 합계잔의 시산표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잔액이 어디 남아요? 차변에 남고, 부채라고 하는 것은 잔액이 어디 남아요? 대변에 남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잔액이 어디 남아요? 대변에 남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남아요?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비용은 어디 남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 맞아요?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 돼요. 네? 부채 자본은 대변에 남아야 돼. 수익은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있어야 돼요. 비용은 차변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요것이 바로 기말 자산이고 요것이 바로 뭐예요? 총 비용이고 요것이 기말 부채고 요거 자본은 기초 자본이에요. 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단기 순이익이 더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우리 시산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네? 시산표 등식. 자, 시산표 등식. 요것 좀 하나 알자. 이렇게. 요 기초다라는 거. 네? 자, 그 9번은 여러분들 이 비슷한 게 나왔죠? 그 순서대로 맞게 배우라면 우리 회계 과정 절차가 어떻게 돼요? 먼저 뭐부터 발생해야 돼요? 거래가 발생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거래가 발생하면 뭐 해야 된다? 붕괴해야죠, 붕괴. 붕괴하고 나면 총계정원장에다 옮겨 적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결산대에 가서 뭐 만들어요? 시산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결산 붕괴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재무제표 작성한다. 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우리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0년도, 11년도 뭐 쭉 계속 나오는데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2번 문제. 자, 기초의 자본이 100억이에요. 자, 근데 중간에 유상증자라고 해서 유상증자가 얼마? 10억 원.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이거? 더해줘야죠. 그리고 현금 배당 3억 원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현금 배당 3억 원은 마이너스 해주자. 이렇게. 자,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 손익 중에서 총포괄 손익. 총포괄 손익은 뭐하고 뭐의 합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하고 단기 손익의 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총포괄 손익으로 표현했어요. 총포괄 손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기말에 얼마가 됐다? 150억이 됐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지금 이 빼게는 7억이 될 거고 그러면 총포괄 손익은 40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 네?
이거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다 뭐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이거. 다 비슷한 문제들인데. 자, 이제 뒤에 가서 거기 그 4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는.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엑셀 연말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수정 후 잔액시산표상의 선급비용의 차변 잔액은 각각 84만원과 16만원이다. 자, 이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는 다 그려볼게요, 한번. 자,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선급 비용이 뭔지부터 한번, 자산이 부채? 자산이에요, 자산. 왜냐면 내가 돈을 미리 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 그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래서 잔액은 어디 남아있어야 돼? 잔액은 차변에 얼마 남아있대요? 수정 전에 84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84만원. 자, 이게 수정 전이에요. 자, 그러면 수정 전이라는 얘기는 아직 결산분계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산분계 통해가지고 수정 후 이렇게 자, 결산 때 가서 이제 이 수정 분계를 하는데 그게 수정 후란 말이에요. 수정 후. 이게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로 바뀌었대요? 수정 후에. 수정 후에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16만 원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기말에 가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죠. 84만 원에서 16만 원이면 얼마가 선급 비용이 이 중간에 결산분계 통해서 대변으로 선급 비용이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져야 84만 원에서 16만 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60 얼마? 8만 원이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연도에 와서 저번 연도 우리 선급 비용 84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돈만 주고 아직 비용 처리 안 한 84만 원 중에서 얼마가 비용으로 이제 처리해 줘야 된다. 68만 원을 비용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정 전에 84만 원이었던 것이 결산분계 통해서 수정 후에 16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84만 원하고 16만 원 차이 나는 68만 원이 이제 비용화 됐다 이거예요. 네? 드디어.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자산의 뭐예요? 감소죠. 이거는 뭐예요? 비용의 발생이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항상 비용의 발생은 뭐하고 같이 연결시키냐면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된다? 자본은 어떻게 된다? 자본 어떻게 돼요? 이익하고 자본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이익이 자본화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비용의 발생은 여기 끝까지 자본의 변동 모습까지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라. 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고 자본도 준다. 네? 같이 움직인다. 이익과 자본은.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지금 뭐가 답이에요? 1번에 자산의 변화가 없어요? 자산은 감소하죠. 이익여금이 16만 원 감소한다. 금액도 틀리고 자산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틀리고 2번 자산이 68만 원 증가한다가 아니고 자산이 68만 원 감소한다. 이익여금이 16만 원 증가한다? 아니죠. 이익여금이 68만 원 지금 감소한다. 비용이 68만 원 발생한다. 4번이 답이네. 네? 네, 4번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풀 수 있나 봐보세요, 한번. 이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뭘 물어보고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5번 한번 보세요.
5번. 가급적 풀이 과정은 좀 가급적 통일시키세요.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다. 중간에 이제 뭐가 증감했죠. 그거 빨리빨리 풀어야 돼 이게. 자, 기초는 자산이 15억이에요. 15억이다. 자, 그리고 부채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초 자본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만 원이 됐죠. 근데 기말의 자산이 얼마? 17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리고 부채는 7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10만 5천 원이 기말 자본이 되겠죠. 자,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자, 저는 이제 약자로 쓸게요. 당기 순이익이 15,000원 이렇게. 자, 그리고 기중에 주식 배당이 있었으며 유상증자로 25,000원의 현금을 조달하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렇게. 자, 유상증자가 25,000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이 얼마냐? 자,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자, 7만 원에다가 배당 줬다는 얘기 없죠? 자, 15,000원 더하고 유상증자 더하고, 자, 어떻게 했길래 10만 5천이 됐느냐? 배당 있어요?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거기 그 배당이 현금 배당이 아니고 뭐예요? 주식 배당이죠?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동이 없다. 여기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7만 원에다 15,000원 더하고 25,000원 더해서 기타 포괄 손익은 결국 5,000원만큼 뭐예요? 기타 포괄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네. 그래서 거기 기타 포괄 손실은 얼마다? 5,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자본의 이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식배당이에요. 주식배당. 그리고 무상증자 이렇게. 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분할. 주식분할. 그 다음에 이제 주식병합. 이 네 가지는 문제에 나오면 고려하면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된다.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다.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교하셔서 현금 배당은 실제로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자본을 감소시켜요. 현금 배당은. 현금 배당. 이렇게. 자, 이거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데 이것은 감소시킨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유상증자했어요. 유상증자는 증가시키더라. 이렇게 증가시키더라. 비교하시고 요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자본 파트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기타 포괄손익은 이렇게 되겠더라. 근데 요 문제는 좀 응용을 하면 총포괄손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통해서 기타 포괄손익을 구했죠. 그리고 총포괄손익을 만약에 물어보면 얼마를 답을 해야 돼요? 총포괄손익을 답을 얼마로 해야 돼? 얼마? 10,000원. 네? 10,000원이 답이다. 이렇게 좀 응용을 해야 돼요. 자, 여하튼 요거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자본 물어보는 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꼭 정리할 필요 있어요. 이거. 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7번은 이번 연도에 나온 문제인데 너무 쉽죠? 16년도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거래의 발생.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붕괴를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에 정기해줘야죠. 정기하고 나면 뭐 만들어요? 수정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근데 여기는 수정전이 없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 결산분개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그거 반영한 게 수정 후예요. 그러고 나서 뭐 만들어요? 재무제표 작성한다. 뭐 이건 쉽게 나온 거지 이거는.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뒷부분 나가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